안녕하십니까. 지하철 해고다 방미동지 집회 문화재 연대에 오신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노동당 서울시장에서 저번 주에 부위원장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처장이긴 합니다. 법인이 가능하거든요. 네, 이성주라고 합니다. 투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비가 참 많이 오네요. 최근에 9월이 되었는데도, 가을이 되었는데도 엄청나게 덥더니만 저번 주, 이번 주 비가 또 오면서 많이 시원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집회에 연대를 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천막 아래, 작은 천막 아래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까 한 가지 떠오르는 게 있는데, 옛날에 예수 직후의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작고 좁은 공간에서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작게 기도를 드리고 이러고 해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곳에서 시작한 이 기독교라는 종교도 지금은 세상의 절반 이상을 지배하는 거대한 종교가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작은 곳에서 이렇게 열악하게 투쟁을 하고 있더라도, 이렇게 투쟁을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고 우리는 더욱 강해져서, 더욱 세지고 강해져서 승리한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집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의 해방을 위해서 먼저 선언하신 열사람들을 위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부지의 노래, 영원한 노동자 민중의 노래, 이를 위한 행진곡을 대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공지할 중에 하나 있습니다. 오늘 자유세상교 작성에서 이제 식사를 제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집회가 끝나고 난 뒤에 가능하시면 식사를 같이 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언자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치 발언보다는 해와진보다는 시가 더 어울리가 돼서 시안수 써왔습니다. 며칠 전에 썼는데 우리 박민동 기사까지 많이 납니다. 항상 테라피를 쓰든 정치를 쓰든 무슨 시민을 쓰든 간에 항상 제 마음속에 박민동기가 들어와 있었고 저도 참 가슴이 아프고 그럽니다. 항상 며칠 전에 시안수 낭송을 했습니다. 이 제목은 사람들 속에서 이런 겁니다. 사람들 속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인간관계 형성하는 거고 사람관계 형성은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자,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나는 가끔 아무 생각도 없이 길가에 앉아 서영시를 씁니다. 또 그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 땅 세상 사람들의 온갖 마음들이 진리의처럼 흐릿하게 반투되어 옵니다. 지금까지 만나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설치고 그 어떤 직관성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평생을 지하에서 활동해서 그런지 마음씨 좋은 친구들과 동기들에 대한 기억들이 더 많습니다. 내가 평생 사람들 속에서 살아와서 그런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그 생각들이 겹겹이 얽혀 있습니다. 그저 운명 탓이라며 살아가는 삶의 고단함과 고통조차 살게 바닥입니다. 이 세상에 진짜 좋은 사람들과 만나기도 쉽지 않지만 함께 서로 교류하는 것도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초면인데도 수십 년 지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지기인데도 아주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때론 고통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자본주의라 돈과 권력이 지배하지만 그래도 정말 이런 것들보다 더 귀한 것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어디선가 그 어느 때인가 저 거리에서 마주하게 되는 진짜 동기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단하고 사는 게 정말 팍하게도 정말 좋은 사람들과 만나는 게 나의 진짜 보람 같은 것입니다. 평생을 저 전쟁터에 살며 평생을 쫓기는 신세라 명함 하나 의탁할 것도 없게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오랜 기적 속에서 고려하고 사람들에 대한 군벌력을 요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좋은 사람들 속에서 수많은 시험들을 거치고 나의 마음속에 갈등조차 보게 됩니다. 이 땅 그 어느 곳에나 믿을 사람들도 많지 않고 항상 적들의 기적 속에 살아갑니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기적들은 저 사람들 속에서 전개됩니다. 나는 가끔 아무 생각도 없이 길가에 앉아 소리를 들었습니다. 꼭 그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오면서 이제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의 마음들을 제대로 있습니다. 살아가는 길들이 서로 다르고 그 생각들조차 서로 달라도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것이 다 사람들의 일이란 것입니다. 이 땅의 진실들과 진리들 속에 정말 고통과 고난 속에 태어나는 이 땅 위대한 민초들의 사랑을 마주합니다. 세상 사람들 믿을 것이 하나 없다지만 저 험한 곳에서 마주하는 인간 신의 빛을 보게 됩니다. 이 땅 깊은 방 거리에서 저 어둠을 넘어 다가오는 신세력 샛별 같은 존재들도 마주합니다. 이 세상 만물들은 진짜 저 사람들 속에 다시 새로이 꽃피어나고 새로운 세상의 길을 열고 있습니다. 이게 뜻이에요. 근데 우리 박미동지 투쟁을 하면서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기둥이 되고 이 길긴 11년 투쟁 속에서 늘상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우리 동지들, 친구들 그리고 이렇게 험한 날씨에도 여기 우리 박미동지 11년 선거투쟁에 함께해 주시는 우리 동지들께 늘 감사하고 힘없이 이 세상이 힘없이 큰 덕과 은혜를 베풀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님, 우리 사무처장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들이 초기에 자신들의 사상과 또는 그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이 세상에 빛이 되어 비추어서 아까 말한 세상의 절반을 차지한 기독교도들의 그런 살아나고 부패한 모습과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위 동기 주제는 스님은 주님이 할 것이고 원직 복수할 것이고 고향에 내려가서 그 아들과 나이 드신 어머니 모시고 평생 행복하게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스님은 비승리할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사랑과 믿음과 신뢰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제일로 귀한 게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런 걸 즐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돈과 권력이 가장 중요하고 이 인간, 사람에 대한 존중은 이렇게 뒷전이 되고 무시당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동지애로서, 인류애로서
이 함께 공동체로서 박미동지의 투쟁과 함께 승리할 때까지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발언장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가을빛 속에 가을이 일단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공연 때 제가 가을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계절이다 하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가지는데, 이 양재동 장인 투쟁장만큼은 정말 이 감상적인 가을 유혹에서 끼치고 유혹에 벗어나서 유혹에 빠진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택부터 때문에 좀 바빴는데요. 그래서 제가 공연을 못하지만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이 나쁜 새끼들 한번 이쪽으로 보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네, 나쁜 새끼들. 나쁜 새끼들. 짭새 새끼들. 나쁜 새끼들. 짭새 새끼들. 너희들은 진짜로 나쁜 새끼들. 너희들은 진짜로 나쁜 새끼들. 밥좀 먹고 그렇게도 할 일이 없나. 민중의 지팡이란 말이 반복부르느냐. 왜 죄없는 깨시는 들 노동조합을 못살게 하구나. 정신 차려라. 본분 지켜라. 정신 차려라. 민주 지켜라. 나쁜 새끼들. 구청 새끼들. 나쁜 새끼들. 구청 새끼들. 너희들은 진짜로 나쁜 새끼들. 너희들은 진짜로 나쁜 새끼들. 밥 좀 먹고 그렇게도 할 일이 없냐. 국민의 공복이란 말이 한복부럽나. 왜 죄없는 박미동기를 농성천마를 못살게 구냐. 정신 차려라. 본분을 지켜라. 정신 차려라. 국민을 섬겨라. 네, 이것까지 하겠습니다. 또 점점 사장새끼인데 사장새끼 없이 장량하고 벌써 10년을 넘고 주변 주민정차 가을을 듣고서 맡고 있습니다. 이걸 좀 끝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년은 매우 상징적인데요. 이 10년을 놓으면 정말 맥이 빠지고 절망감이 커질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11년째 겨울만큼은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빨리 이 박미동기 문제 해결되길 바라면서 실은 급하게 준비했는데 좀 어느 들어보겠습니다. 박예전쟁이라는 것인데요. 박예전쟁 대당초 이 싸움의 시작은 작은 일터에서 시작된 정의감의 싸움이었다. 아무도 이 싸움이 10년간의 싸움으로 세상과의 싸움으로 확전될 줄 꿈에도 몰랐다. 같이 국경선에서의 작은 군사적 충돌이 거대한 양국 전쟁으로 번지듯 일터의 내부 고발로 시작된 이 싸움은 영업소장과의 싸움, 기아 자본과의 싸움, 그리고 마침내 세상과의 싸움이 되었다. 콘크리트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대 자본의 카르텔에 지배된 세상이기에 박미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그는 자기 자신이라는 또 다른 적수와 치열한 싸움에 빠졌을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오래전에 곧 끝날 줄 알았던 싸움이 1년이 지나고 3년, 5년, 아니 10년까지 오는 동안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매일 자신과의 피나는 싸움이었는지도 모른다. 거대한 가문의 장벽에 막혀 그 하수인이 독불력의 사람에 막혀 그보다 더 무서운 세상의 무관심에 막혀 그만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고 이 전쟁을 포기해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매일 시간의 고뇌와 갈등 그 죽음 같은 자신과의 싸움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그가 치열한 10년 전쟁을 치르는 동안 세상이 몰랐듯 나도 이 전쟁을 몰랐잖아. 아니 어디선가 언뜻 들었지만 별거 아닌 일처럼 세상 지나서 듣지도 모른다. 겨울 외곽에서 벌어진 가계 전쟁은 그렇게 나와 세상에 관심이 바뀌었다. 마치 딴 세상의 일처럼, 아니 지금도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 안에 수천 건의 애로운 싸움처럼. 솔직히 지금도 가계 전쟁을 잘 모른다. 그의 가족관계, 그의 친애와 성격, 그의 인생 이력은 물론 그가 꿈꿔온 세상도 그 무엇도 나는 아는 것이 없다. 어쩌면 이슬람이 승리할 때까지 싸우겠다는 당의 기대 의지조차도 진심인지 오기인지 모른다. 나도 될 수 없는 투쟁의 객체일 뿐 박의 전쟁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는 사치스러운 연대자일 뿐 소극적인 가담자일 뿐 행사를 같이 하는 교로는 되지 못했다. 그렇게 박의 전쟁은 창문 밖의 전쟁이 창문 안에 따뜻하고 시원하고 아늑한 거실에 잠시 소란스러울 때만 밖을 들끔 쳐다보고만 어느 이방인의 전쟁, 그 무섭고 고독한 10년의 매일매일 홀로 도롱과 멸치와 무관심과 온갖 탄압의 하세우를 버텨왔던 건 기적이다. 비참하고 잔인한 기적이. 이제 이 잔인한 전쟁을 그만 끝내야 한다. 박리대 기차차 자동, 박리대 활동력, 박리대 세상이라는 이쪽도 이 불공평하고 폭발적인 엉터리 전쟁을 멈춰야 한다. 누군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모든 것이 새살리 찾는 모습이라 했듯 이제 그저 그만 이 전쟁을 끝내고 그 평정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 창문 안에 아늑했던 옛날의 제 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 우리의 손, 우리의 힘, 우리의 투쟁으로 이란 박의 고단한 전쟁을 끝내야 한다. 상처뿐인 영광이 될지언정 반드시 승리로서 이 싸움을 끝내야 한다. 네, 도로 생각했습니다. 박민은 정당하다. 복직요구 수용하라. 정당하라. 복직요구 수용하라. 복직요구 수용하라. 10년 투쟁 정당했다. 즉각복지 이행하라. 10년 투쟁 정당했다. 즉각복지 이행하라. 즉각복지 이행하라. 네. 감사합니다. 노래와 시, 그리고 구호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발언자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을 인사하겠습니다. 주제! 네! 저는 여기 이런 집회 장소에 올 때마다 먼 과거가 마치 어제처럼 늘 이렇게 머릿속을 꽉 채웁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91년도에 삼성에 노조 만들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40년째 91년도 2023년도부터 91년도에 나와서 이 투쟁의 집회를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는 정말 사랑하는 동지들도 5명이나 이렇습니다. 가끔은 우리의 이 지나긴 투쟁이 과연 대한민국 역사에 무엇을 남길까라는 고무적인 생각도 가져왔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투쟁해 왔기 때문에 전국의 많은 사업장에 해고 노동자들이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또 그들의 현장에 동력을 살려내고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하는데 저는 기회했으라고 믿습니다. 저도 정말 24년 동안에 왜 죽고 싶은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치지 않고 싸우면은 반드시 원직복지 될 수 있다는 신념, 믿음. 우리 박미 동지 해고의 사유를 한번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부당판매 바로 잡아달라고 말 한마디 한 것이 10년째 길거리에서 싸울 그런 이유가 됩니까? 현대자동차 판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성장률을 보십시오. 임금 협상하면은 노동 기죽이라고 몰아붙여서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막고 있는 이 자본의 본진에 저는 숨이 막힙니다. 또한 저는 많은 집회 현장에서 다짐했던 게 있습니다. 내 문제가 오늘 내일 당장 해결된다면은 어렵게 투쟁하고 있는 동지들, 노동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서 목소리 내다가 부당하게 해고된 동지들, 그들의 눈물이 되고 그들의 슬픔을 나눠가줄 수 있는 정말로 의리 있는 동지가 되겠다고 그 안에 많은 동지들이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복직하고 나면은
모두 접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하성수 동지 참 위원장이라는 그 묵직한 무거운 자리를 감내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또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자진해서 앞에 나오게 된 동기는 제가 차탑 올라가서 50일째 단식되는 날 내 목숨을 내놓으려고 페이스북에 시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어떻게 알고 우리 백경 선생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물 한 모금 넘길 수 없는 어려운 지금 건강에 놓여 있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버리고 가냐? 내가 당장 청와대 앞에 가서 너희 죽음을 날릴 테니 그때까지만 참아라. 참 그때 많이 힘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올린 시 한 곡 동지들께 바치겠습니다. 인터넷 뒤져보니까 있더라고요. 인간한테. 저는 아마 그때 이 시를 쓸 때 어떤 그 이성과 감정으로 쓴 게 아니고 빨리 그 야만스러운 투쟁의 무대에서 내려오고 싶어서 막 후대치기로 간지어 썼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새조차 쉬어가고 싶지 않는 철탑, 소음과 초민세로 가득 찬 강남역 사거리 철탑 위에서 삼성의 알을 깨고 나온 인간새, 폭염과 장마 속에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50일을 기다렸지만 어미새는 끝내 날 버리고 말았네. 새벽에 눈 뜨면 가장 먼저 길 건너편에 삼성 어미새가 보인다. 참으로 나쁜 어미새다. 비행할 수 없는 날개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강남역 골목길을 헐헐 날아가 먹다 버린 뼈다귀에 붙어있는 살점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허기진 배고픔이라도 살릴 수 있을 텐데, 아 나는 고약한 어미새를 잘못 만난 운명이었나 보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후회조차도 버거운 인간새, 누구도 원망하지 말자. 날개 없는 새가 어디 나쁜 일이야. 날개를 달고도 날지 못하는 인간새가 넘쳐나는 세상인데 날개 없는 인간새가 자유를 찾아 하늘을 나를 수 있음을 날버린 어미새 앞에서 보여주고 싶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시를 또 여기 끝인데 시를 쓰고 있었는데 저희 저희 집사람한테 비보가 날라왔어요. 우리 처형 큰아들이 4년째 당시에 4년째를 수면제를 먹고 운동 자살하고 또 3년 후에 그 애동딸 한마저 암으로 첫탑 위에 있을 때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너무 그날 슬퍼가지고 첫탑에서 참 한없이 울어봤습니다. 하여튼 동지들 이렇게 날씨가 별 좋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우리 박리 동지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참 특별합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많은 힘든 과정들을 우리 박리 동지가 함께 그 투쟁을 사수해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숨쉬면서 동지들 앞에서 인사 말씀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투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투쟁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했다. 원직복직 쟁취하자. 죽기를 각오했다. 원직복직 쟁취하자. 원직복직 쟁취하자.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발언 부탁드립니다. 아니 집회를 하는데 왜 자꾸 경찰들이 방해를 해요? 네? 네, 이명태입니다. 네. 네. 제가 사실은 강북에 살면서 요즘은 매일 강을 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실은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신사역까지 세종호텔 노동자들이 오체 투지를 했습니다. 강남 땅은 역시 달랐습니다. 아주 더러운 새끼들이 많았습니다. 해고자가 입장을 기웃이라도 복직하겠다고 하는데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역시 강남 땅은 다르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사실 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했습니다. 내일도 강을 넘어와야 됩니다. 내일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에서 대학생들에게 자라라고 말하고 싶어서 내일은 또 강을 넘어옵니다. 저는 사실 정규교육이라는 중학교 2학년을 마쳤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대학을 나왔습니다. 무슨 대학을 나왔냐? 전태를 따르는 노동대학을 나왔습니다. 그 어느 대학보다 전 세계를 망난 우리 한국 사회를 망난 모든 것을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일은 서울대학교에서 와서 이 젊은 대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선전물도 돌리고 할 예정입니다. 11시부터 한 3시까지 4시간 정도 할 겁니다. 동지들, 사실은 우리 사회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도둑들이 최고로 누수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도둑들은
최고 무서워하는 게 자기의 발자국 소리입니다. 최고로 무서워하는 게 왜? 자기의 발자국 소리겠습니다.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불법 편법하는 언론들을 계속 압수수색하고 탄압하고 있습니다. 양계동 현재 앞에 집회하는 뉴스타파, 저탐사, 불법 편법을 하는 뒷쫓아가는 언론사를 계속 압수수색하고 탄압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도둑들이 자기들의 뒤를 받는 것을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뉴스타파나 진보, 언론들을 압수수색합니다. 얼마나 재벌들이 압력을 넣어 그렇게 했습니다. 9월 6일날 삼성 앞에서 4시간 동안 재벌을 해체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재벌이 망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토동 삼성과 현대 법의 최고 권력 대법원 온갖 불법과 편법 그걸 탐사보다는 언론들을 계속 압수수색합니다. 이러고 정부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내일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면 1000번 이상 압수수색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아무리 적이지만 한국 사회 그래도 최고 야당인 대표가 20일 넘게 단식 투쟁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단식을 투쟁을 하는지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는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관료 새끼들이나 정치인들을 여당 놈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를 운영하고 국가를 운영합니다.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뉴스타파가 방송한 검찰 특활비나 대통령 특활비나 쓴 것을 보면 하나도 정상적으로 쓴 것이 없습니다. 검찰이 선거를 검찰에게는 업무비도 따로주고 월급도 따로주고 특활비도 따로주고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가는 국민들이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알 수가 없게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 관료들이 하는 행위. 지나가는 시민 여러분, 국가 정부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제발 좀 정당하게 잡시다. 이상입니다. 주의. 그렇습니다. 지금 정권은 여러 가지 자기 입맛에, 자기가 다분의 입맛에 맞도록 장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그리고 사법부도 그렇고, 모두가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하고자, 자본이 원하는 대로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원이 참 안 좋은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투기하는 노동자들, 윤석열 정권에 들어오고 나서 윤석열 정권의 압독한 노동 탄압에 맞서서 투기하는 노동자들을 지금 검찰과 법원이 함께 감옥에 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박미동지 투쟁과 이 정권을 향한 투쟁에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정말 정당한 사회, 저항할 수 있는 사회, 부진을 보았을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알리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저항하고 투쟁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오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발언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으면 지금 당장 없으면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 주 토요일에 서울에서 이제 기후정의 행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커다란 비, 사실 가을에, 9월에 이렇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리고 여름에도 엄청나게 큰 비, 엄청난 더위, 그리고 또 때 아닌 태풍과 같은 기후 재난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를 바꿔나가면서 기후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뜻을 담은 기후정의 행진을 9월 23일 토요일 서울에서 진행하니까 바라시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박미동 씨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할까요? 네. 조수에 반갑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하시는 거냐고? 발언하고 있잖아요. 나오시라고. 집회 중에 나오시라고 기준 직구가 해서 서울 유지명령을 전달해드린 거예요. 저한테 전달하세요. 아니,
아직 겁을 안 하셨잖아요. 네, 속이 65대 11이 하셔야 되는데 70.8로 70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유지명령서 전달 드리는 거예요. 유지명령서 전달 드린다고요. 네네. 야, 집회 씨, 걱정 못하냐? 야간으로 넘어갔잖아요. 뭐그 유튜브 했다는데요. 유튜브를 쓰는데 그 우리 유튜브가 어떻게 맞습니까? 소금을 드리셔요. 지금 제가 그걸 줄여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령하실 거예요? 유지명령서 수령하실 거예요? 유지명령서 수령하실 거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정확히 지켜줘. 수령 거부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 내가 집회가 있는 수령 거부하시는 걸로 알고 끝날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네, 수령 거부하시는 걸로 알게요. 수령하실 거예요? 집회하니까 나오시라고! 나오라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집회하면서. 방해하지 말고 끝내게! 집회하고 있잖아, 우리! 마무리 발언하는데 방해하지 말고 그냥 끝내게 하고! 아니죠. 60으로 넘으시면 안 돼요. 야간에. 알았다고 그냥 하라고 좀 끝내게! 집회장이 왜 난입을 해? 아니, 바람 1분이면 끝나는 거야. 알았으니까 하라고! 끝날 때까지! 방해하지 말고 하라고! 제가 아무리 경찰 이야기 안 하고 불편 이야기 안 하려고 해도 그렇게나 제발 자기들 이야기 좀 해달라고 저녁이니까 이제 뭐 해달라는데 아까 기존통이 64.5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64.5였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64.5였는데 어떻게 65를 어떻게 맞춥니까? 그런데 65를 조금 맞추지 않았다고. 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해가면서 집회를 다니면 수업을 쳐놔야 되는 거 아니야, 저것들? 어쩔 수 없겠죠. 왜냐면은 이 재벌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재벌 얼마나 말을 못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비가 무지 많이 내리는데 동지께서 참석해 주셔서 마음에 굉장히 감동, 뭉클했습니다. 수요일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오늘 또 새벽부터 한 3시에 시작됐는데 그때도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또 비가 왔다 가면 날씨가 어쩔지 이제 이거 더워서 못 살겠다 했는데 또 조금 있으면 추워서 못 살겠다 얘기가 나오겠죠. 정말 나쁜 세계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제가 2013년 10월 양재동이 어딘지도 모르고 내비미션 타고 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만 10년이 됐는데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회사 앞에서 아까 김명희 동지가 나쁜 어미새 그런 걸 어미새라고 저는 표현하기 싫습니다. 그런 나쁜 놈들 10년 동안 이렇게 집회하고 부르짖고 했지만 그 자본가의 낙상은 끝이 악마의 끝이 정말 악마 같은 이 자본가 정말 해체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3개월 투쟁으로 반드시 정말 해체합시다. 동지는 투쟁! 고맙습니다. 이 경찰도 구청도 이 국가의 권력기관들이 대본의 용역처럼 일하고 있는 이 재벌사회, 이 자본주의 사회 우리가 꼭 갈아엎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늘 집회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가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